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지게차운전 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기관의 냉각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관의 냉각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동팬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물 펌프도 회전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동팬이 작동되지 않을 때도 물 펌프는 회전합니다. 물 펌프는 엔진 크랭크 축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항상 회전하며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전동팬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하지만 물 펌프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별개의 장치입니다. 유체 커플링식 냉각팬도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되며 전동팬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물 펌프는 항상 회전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엔진 오일량 과다입니다. 엔진 오일량 과다는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은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의 과다, 냉각수의 부족 등 냉각계통의 문제입니다. 오일량이 과다하면 오일 소모나 압력 상승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기관 과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때 과열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발생 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높은 연소 온도입니다. 높은 연소 온도는 질소산화물 발생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소실 온도가 150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연소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관리 포인트이며 배출가스 규제의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을 찾는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이다입니다. 배터리 방전은 디젤 기관 시동 불량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디젤 엔진은 높은 압축비로 시동하기 때문에 충분한 크랭킹 속도가 필요하며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 모터가 엔진을 충분히 회전시킬 수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연료 공급 펌프의 압력이 높거나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빠른 것은 시동 불량의 원인이 아니며 가속 페달을 밟고 시동하는 것도 시동 불량과는 무관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사 노즐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분사 노즐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싱글 포인트형입니다. 싱글 포인트형은 디젤 기관이 아닌 가솔린 엔진의 연료 분사 방식입니다. 디젤 기관에서는 핀트령, 스로틀형, 호령 분사 노즐이 사용되며 각각 분사 패턴과 특성이 다릅니다. 호령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여러 개의 구멍을 통해 연료를 분사하여 효율적인 연소를 돕습니다. 각 노즐 형태는 엔진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발전기 고장입니다. 발전기 고장은 디젤 기관 부조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부조는 엔진이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현상으로 거버너 작용 불량, 분사시기 조정 불량, 연료의 압송 불량 등 연료 계통 및 조속 장치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발전기는 충전 계통에 영향을 주지만 엔진 부조와는 무관합니다. 부조가 발생하면 출력 불균일, 진동, 소음 등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 공기 빼기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 공기 빼기 순서가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급 펌프, 연료 여과기, 분사 펌프 순서입니다. 디젤 기관 연료장치 공기 빼기는 공급 펌프에서 시작하여 연료 여과기를 거쳐 분사 펌프 순서로 진행합니다. 연료의 흐름 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공기를 빼야 하며 각 단계에서 블리드 스크류를 풀어 공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작업합니다. 연료 계통에 공기가 들어가면 시동 불량이나 출력 저하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순서로 공기 빼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8번째 문제는 운전 중인 기관의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운전 중인 기관의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배출가스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한다입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히면 흡입 공기량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므로 배출가스색은 검게 되고 출력은 저하됩니다. 공기 부족으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해 매연이 발생하며 엔진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에어클리너를 점검하고 청소 또는 교체하여 엔진이 충분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9번째 문제는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스톤 링 마멸입니다. 피스톤 링 마멸은 엔진 윤활유 소비량 과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피스톤 링이 마멸되면 실린더 벽과의 밀착이 불량해져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 연소되므로 오일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청백색 배기가스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 경우 피스톤 링 교체가 필요합니다. 오일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10번째 문제는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 것입니다. 열에 대한 저항력이 작은 것은 밸브의 구비 조건이 아닙니다. 밸브는 고온의 연소가스에 직접 노출되므로 열에 대한 저항력이 커야 하며 열 전도율이 좋고 열 팽창률이 적어야 합니다.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가스에 견디고 고온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기 밸브는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므로 우수한 내열성이 필수적입니다. 11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압송 급류식입니다. 압송 급류식은 기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윤활 방법입니다. 오일 펌프로 윤활유를 강제로 압송하여 각 부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확실한 윤활이 가능하고 냉각 효과도 우수합니다. 현대 엔진은 대부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오일 필터를 통해 정화된 오일이 크랭크축, 캠축, 피스톤 등 주요 부품에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됩니다. 수급류식, 적하급류식, 분무급류식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12번째 문제는 기관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관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상사점 부근입니다. 실린더 벽의 마멸은 상사점 부근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이 부위는 연소 압력과 온도가 가장 높고 피스톤의 방향 전환으로 치갑이 크게 작용하며 윤활유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마멸이 심합니다. 또한 연소가스의 고온 고압 상태에서 피스톤 링과 실린더 벽의 마찰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실린더 점검과 적절한 오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13번째 문제는 기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중부하 시험입니다. 중부하 시험은 기동 전동기의 시험 항목이 아닙니다. 기동 전동기 시험에는 무부하 시험으로 회전수와 전류를 측정하고 회전력 시험으로 토크를 측정하며 저항 시험으로 절연 저항과 권선 저항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부하 시험은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기동 전동기의 성능은 무부하 상태와 회전력으로 평가합니다. 14번째 문제는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저항식입니다. 저항식은 전압 조정기의 종류가 아닙니다. 전압 조정기는 발전기의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로 접점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 또는 IC식 등이 있습니다. 현대 차량은 대부분 전자식인 트랜지스터식을 사용하며 이는 정확한 전압 제어가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전압 조정기는 배터리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번째 문제는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된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예열 플러그를 빼서 보았더니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입니다. 예열 플러그가 심하게 오염된 원인은 불완전 연소 또는 노킹입니다.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카본 퇴적물이나 오일 소비 과다로 플러그에 오염물이 쌓이게 됩니다.
엔진 과열이나 냉각수 부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플러그의 용량 과다도 오염의 원인이 아닙니다. 예열 플러그 오염은 연료 분사 불량, 공기 부족, 압축 불량 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16번째 문제는 충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된 현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충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그 현상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입니다.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면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발전기 고장, 벨트 파손, 배선 불량 등으로 충전이 안 되는 상태이며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상 충전 시에는 경고등이 소등되며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계속 운행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충전 경고등은 충전 계통의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17번째 문제는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어 급속 충전을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납산 축전지가 방전되어 급속 충전을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과 같게 한다입니다. 급속 충전 시 충전 전류를 축전지 용량과 같게 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급속 충전 시 충전 전류는 축전지 용량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하며 전해액 온도가 45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스 발생이 심하면 충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충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압과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8번째 문제는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변화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였을 때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압이 증가된다입니다. 축전지 2개를 직렬 연결하면 전압이 증가됩니다. 12V 축전지 2개를 직렬 연결하면 24V가 되며 용량 즉 암페어 아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병렬 연결 시에는 전압은 그대로이고 용량이 증가합니다. 비중은 연결 방식과 무관하며 사용 전류는 부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렬 연결은 고전압이 필요한 장비에 사용됩니다. 19번째 문제는 지게차 작업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게차 작업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트렌치호입니다. 트렌치호는 지게차 작업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가 아닙니다. 트렌치호는 굴삭기의 부속장치로 도랑 파기에 사용됩니다. 지게차는 리프트 체인, 틸트 실린더, 리프트 실린더로 포크의 승강과 틸팅 동작을 수행합니다. 리프트 체인은 마스트를 따라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고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를 앞뒤로 기울이며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번째 문제는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운전 중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엔진의 관행입니다. 엔진의 관행은 클러치 미끄러짐의 영향이 아닙니다.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동력 전달이 불완전하여 속도 감소, 견인력 감소, 연료 소비량 증가가 발생하며 클러치 마찰열로 인해 오히려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 미끄러짐은 클러치 디스크 마모, 압력판 스프링 약화, 오일 오염 등이 원인이며 즉시 수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게차운전 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